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4월 25일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립선 시리즈 2탄이 되겠고요. 그때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배뇨장애, 야간요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재환자였는데 그동안 이제 귀찮아서 안 오셨던 분들도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와주시고 경각심을 갖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좀 책임감도 느끼고요. 아침마당의 위력을 새삼 실감해요. 저희 아침마당의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전립선 암, 사실은 비대증보다 조금 더 심각하죠.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리면 59세 남자 환자가 제 진료실에 왔는데 이제 PSA라고 전립선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짝 4.3으로 높아서 오셨는데 몇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의심이 돼서 조직 검사를 했고 암으로 확진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환자분이 이제 나이도 젊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셔가지고 아무 치료도 안 하시겠다고 화를 내신 거예요. 제가 아무튼 두 손 꼭 잡고 설명 잘 드리고 아무튼 결국은 가족분까지 오시라고 해서 같이 상의한 다음에 수술을 했고 지금은 완치가 돼서 요실금도 없으시고 발기능도 괜찮아서 이제 부부 생활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사실 조기 발견이 돼서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된. 아유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특히 두 손 꼭 잡고 설득하셨다는 데 대해서 아유 제 마음이라 뭉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사실은 좀 의사로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면요. 전립선암이 이제 올해 초에 발표된 이제 국가암 통계에서 남성암 중에 이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 2, 3년 안에 아마 남성암 1위로 등극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전립선암은 노화에 따른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50세 이상에서 이제 제일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서 70대 환자에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폐암, 위암,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 이렇게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 식생활 이런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전립선암이 이 갑상선암하고 비슷하게 좀 착한 암이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사기에 발견되지만 않으면은 비교적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서 연구마다 좀 다르지만 10년 상대 생존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도 순환암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 치료를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립샘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샘선자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는 선이고 한글로는 샘인데 이제 뭔가를 분비한다. 분비할 선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혼용할 수 있으니까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비대증하고 전립선 암하고는 증상만으로 사실 구별하는 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전립선 암 초기 증상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증상만으로 전립선 암을 의심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이제 전립선 비대증하고 같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오시면 저희가 이제 혹시 전립선 암이 같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 이제 확인하겠고 지금 그래픽 보시면은 방광 밑에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광에 모인 소변이 저 전립선 사이로 통과해서 나가고 전립선 뒤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얗게 알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낭이라고 정액 주머니예요. 네, 거기서 이제 정액이 이렇게 또 요도 쪽으로 함유를 해가지고 저게 이제 삼거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액은 이제 사정할 때 이렇게 또 요도로 나가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전립선이 이제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골반 안쪽에 깊숙이 있거든요. 만져지지도 않고 수술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위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가락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면 이게 직장 앞에 마침 오늘 또 3교시에 이제 대장암 직장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앞에 위치해서 이제 저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 암이라면 무엇이냐? 모든 암은 사실 똑같아요. 이게 정상 세포가 이제 정상적인 이런 시그널을 잃고 이제 무질서하게 자라나서
예, 몸의 컨트롤을 못 받으면서 이제 무질서하게 자라나는 게 악성 종양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립선에도 이제 그런 암이 생기면은 전립선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은 아까 말했듯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데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경우가 사기인 경우는 이게 보통 뼈에 제일 전이를 잘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척추뼈 혹은 골반뼈 이래가지고 척추가 뭐 아프고 아니면 골반이 어디가 쑤시다 해서 왔는데 이게 전이암인 거죠.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네. 그런 경우 이제 사실은 사기가 되겠고 이제 비교적 초기보다는 치료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전립선암은 치료 방침이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사실 비뇨기과 의사들도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고 최신 치료, 최신 직원들도 굉장히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질환이니까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은 아까 증상만으로는 비대증하고 구별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검사로 혹시 진단을 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PSA입니다. 이게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한글로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 보시면은 보통은 저희가 정상을 3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3이 넘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한 4에서 10까지는 보통 조직 검사하면은 한 30% 정도 암이 나오고요. 10이 넘어가면 한 50에서 80% 정도 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저희가 PSA 수치를 체크를 하면 이제 이분의 수치를 보고 암 가능성을 대략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도 이제 권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PSA 검사 이게 되게 중요한 검사면 우리 국가 건강검진 해주잖아요. 네. 그때 이 검사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없던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국가암검진에는 이 PSA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비뇨기과에서 굉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검사를 국가에서 또 해줄 수는 없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직은 포함은 안 돼 있는데 뭐 일반 의원 가서 얼마든지 요청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자기 PSA 체크해 보시고 좀 메모도 해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남성암 3인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일이 될 거니까 저희가 더 강력하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치료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모든 걸 자세히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제 방광이고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거든요. 저기. 네. 그래서 방광 경부, 방광 괄약근도 있고 전립선 밑에 이제 요도 괄약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안에서 저렇게 암들이 막 무섭게 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저놈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걸 방사선으로 태워 죽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수술로 전립선 장기를 잘라내는 거죠. 아예 제거를 하는군요. 아예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 나가는 길이 끊기니까 이렇게 다리를 다시 연결해 주는 거죠. 방광하고 요도를. 네. 전립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전립선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립선과 여기는 좀 남아있지만 저 뒤에 정액 주머니도 같이 없애거든요. 아까 수술을 좋아하신다고 표현하신 게 이제 그만큼 치료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립선암을 요즘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도 로봇 수술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10배 확대된 시야에서 전립선 저 안쪽에 있는 전립선 바로 코앞에까지 확대된 시야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수술하기가 좋아지고 수술 성적도 많이 좋아졌죠.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소 치료만 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남성 호르몬을 뭐 억제하거나 이제 전이가 된 경우의 치료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전립선암은 이제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치료로 완치할 수 있는 또 툴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저희 대한비뇨기학회,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서 전립선암 예방 5대 수칙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 아까 대장암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 이제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 뭐 두부, 콩류가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적색육은 가급적 줄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 중요한데요. 55세 이상 남성은 연 1회 이상 전립선암 조기 검진 PSA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 뭐 아버지나 형제 중에 암이 있든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40세 이상부터 연 1회 꼭 PSA 피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55세 이상인데 저 조기 검진의 개념은 그 PSA 수치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촉진도 해야 아니, 뭐. 일단 뭐 배뇨 증상이 특별히 없다면 네네. PSA 수치만 해도 충분하신데. 그래도 네, 안심할 수 전에 한번 있다. 3 이하만 유지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지금 몇이신데? PSA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항상 나와요 우리 건강검진. 아 그래요? 기억을 직장에서 못하는 거 하는 거. 보면 이상이 없다는 저 뜻인 참 거예요. 이해합니다. 네. 아니 저 시청자 사연 주셨는데 전립腺암 수술 앞두고 계신데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술하면 평생 기저귀 차야 된다. 뭐 성기능에 문제 생기는 이런 얘기 들어서 지금 두려워하시거든요. 이런 후유증 걱정하시는데요.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신데 아까 동영상 보면은 이게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전립선이 있고 네. 그 앞뒤로 괄약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 보면 괄약근 일부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괄약근 손상 때문에 요실금이 꽤 있었는데 저는 이제 로봇 수술할 때 방광이나 이런 데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방광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상 구조물들을 보존하면서 하는 이제 전립선 뒤쪽 접근법을 하는데 그런 경우 소변줄 며칠 뒤에 수술하고 뽑고 요실금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나라 의사들이 얼마나 성기술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술하고도 아까 요실금도 별로 없고 이제 발기능도 생각보다 잘 유지되고 이런 분들 많아서 너무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서 예,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만 해서 잘 치료받으실 기원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네.